안녕하세요. 수연쌤과 함께하는 뻔히 코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력받기와 if 조건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잠깐! 출석 체크는 지금 못하죠? 우리 과제 몇 시까지 올려야 합니까? 20시까지 과제 올리셔야 합니다. 과제에 대한 안내는 영상 중간에 나오니까 영상 열심히 봐주세요. 수업 목표입니다.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다. 두 번째, if문을 이용하여 조건을 생성할 수 있다 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입력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입력한 내용은 문자열로 인식이 돼요. 친구들 문자열이 보였어요? 이렇게 따옴표로 쌓인 것이 문자열이었습니다. 숫자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input 함수 앞에 int 정수를 추가한다. 이 두 가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가주세요. 입력받기예요. input 함수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겁니다. 파이썬에다가 input 인사말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이 문장이 출력이 돼요. 우리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input 함수의 결과로 산출된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은 input,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input 안에 있는 문장이 있죠. 이게 이렇게 질문으로 나옵니다. input 함수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다가 이수근이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input 함수를 입력받은 게 name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name은 이수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int name을 하면은 이수근이 출력이 됩니다. x, y 값을 입력받아 더한 값을 출력하기. 영상을 통해서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 했을 때 10을 입력하면은 x 값에 10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 정수를 입력받습니다. 20을 입력했죠? 그러면 y에는 20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물을 보면요. 10에는 20이 들어갔고요. y에는 20이 들어갔어요. 근데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30이 아니라 1020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x는 값을 입력받을 때 10이라고 입력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입력받으면 무엇으로 입력된다 그랬죠? 문자열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x에는 10이 문자열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y에는 20이라는 값이 문자열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sum은 x 플러스 y라고 써 있는데 여긴 지금 문자열에 들어가 있고 여기도 문자열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플러스가 두 개를 연결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1020이라는 값이 나온 것입니다. 10을 입력했고요. 20을 입력했습니다. 10과 20의 합은 1020입니다. 문제 없이 잘 실행된 것이 맞습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x와 y의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 값을 입력받은 후에 썸으로 더해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값이 우리가 생각했던 30이 아니라 1020이 나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보겠습니다.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앞에 이렇게 int를 추가합니다. input을 이용해서 값을 입력받아요. 근데 여기서 안내 메시지를 출력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뭘로 받는다고요?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랬죠? 문자열 형태로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int가 입력한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해 줍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답을 10 이렇게 적었어요. 처음에 이게 문자열 형태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얘가 int를 만나서 숫자인 10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x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앞뒤에 괄호가 각 2개씩 있습니다. 괄호 2개씩 있으니까 빠뜨리지 마시고 써주세요. 여기 1개, 2개, 1개, 2개 이거 빠뜨려서 오류나는 친구들 있습니다.
x, y 값에 입력받아 더한 값을 출력하기. 앞에 우리는 30이라는 값을 원했는데 1020이라는 값이 나왔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int를 추가했습니다. int를 추가했고요. input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는 동일합니다. 여기에 10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x값에 무엇이 들어가냐면요. 처음에는 10 문자열이 왔었는데요. 이게 int를 만나서요. 정수 10 숫자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숫자 10이 들어가게 되고요. y도요. 처음에는 20을 받았는데 int를 만나서 이게 20 숫자로 변환돼서 결과적으로는 10과 20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 더하기 20 숫자 계산을 해서요. 30이 됩니다. 결과물에는 10과 20의 합은 30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확인해 볼 수 있죠? 10과 20 들어갔고요. 10, 20 여기 있고요. 여기 썸값이 잘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int를 추가해서 우리가 정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니까 x, y 썸 해서 원하는 결과 3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도전 문제예요. 도전 문제인데 선생님이 답을 보여줄게요. 대신에 이거는 제출해야 되는 도전 문제이니까 여러분 파이썬 3 설치하시고 해야 작성해야 됩니다. 스크립트 모드에서 작성을 해야 돼요. 스크립트 모드가 뭐예요? 컨트롤 N 누르면 어떤 창이 나오죠? 그 창이 스크립트 모드입니다. 도전 문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의 이름을 물어보고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덧셈을 한 후에 결과를 출력하라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 볼게요. 이름을 입력하시오 라고 한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면 그 이름이 출력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문으로 출력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300이랑 400이 더해져서 700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숫자로 바꿔주는 int 함수가 쓰인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이 답을 보여줄 건데요. 이거를 파이썬 아이들을 켜시고 직접 작성해서 캡처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모범 답안이에요. 볼게요.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요. input 함수로 입력받아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한 다음에 그러면 이름이 여기 들어가죠. 누구누구씨 안녕하세요 출력이 됩니다. 그다음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파이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력을 하고요. 여기 정수를 입력받습니다.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받고 int를 이용해서 숫자로 바꿔서 A에 할당하고요. B에도 동일하게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마지막 줄 프린트에 A, B, A 더하기 B 이렇게 출력하는 것까지 이 부분 제출하셔야 돼요.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if 조건문이에요. if 조건문은 조건에 따라 코드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게 하는 문구래요. 아래 살펴볼게요. 형태는요. if를 쓰고요. 조건을 여기에 써줍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if의 조건문 뒤에는 반드시 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콜론은 이렇게 생긴 거를 콜론이라고 해요. 이 콜론을 꼭 써서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값이 참일 때 실행할 문장들을 아래다가 적어주면 출력이 됩니다. if문 다음 문장에는요. 여기 4칸씩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 칸씩 이렇게 4번 눌러도 되고요. 키보드에는 탭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자동으로 4번 띄어쓰기가 적용이 됩니다. 예제입니다. 영상에서 살펴보고 올게요. 앞에서 배운 int와 input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값을 넣어볼게요. 10이라는 값을 넣으면요. 넘버는 10이라는 숫자가 할당이 된 변수이지요. 아래 if문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넘버가 0보다 큰가요? 10은 0보다 크니까 참이죠. 그럼 참일 때 이 문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양수입니다이니까 양수입니다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아래도 봐야죠. if 만약에 넘버가 0보다 작나요? 아니요. 아니니까 실행하지 않습니다. 아래도 볼게요. if 넘버가 0인가요? 0 아니죠? 아니니까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장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5라는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넘버는 마이너스 5예요. 만약에 넘버가 0보다 큰가요? 아니요. 실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넘버가 0보다 작은가요?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으니까 맞죠? 그래서 참이 되어서 이 문장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실행창에는 음수입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되고요. 아래도 볼게요. 만약에 넘버가 0입니까? 아니죠. 출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0값을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넘버가 0보다 큰가요? 아니죠. 실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넘버가 0보다 작은가요? 아니죠. 만약에 넘버가 0인가요? 0 맞습니다. 참이니까 이 문장을 실행해서 실행창에는요 0입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는 비교를 총 몇 번 했습니까? 비교를 총 3번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씩 해서 총 3번을 비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int와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name에다가 값을 입력받았고요. 그 다음에 if문 3개를 써서 양수, 음수, 0을 한번 조건을 이용하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6퀴즈. 원래는 문제를 내야 하지만 답이 나와버렸어요. 홀수를 2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인가요? 예제를 통해 살펴볼게요. 13을 2로 나누면 2, 6, 12. 1 나오죠? 다른 거 해볼까요? 9 나누기 2 하면 2, 4, 8 해서 나머지가 1이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짝수를 2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인가요? 이것도 해볼게요. 4를 2로 나누면 2, 2는 4 해서 0.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지막 퀴즈.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는 무엇인가요? 기호는 이렇게 %기호입니다. if를 이용해서 홀수와 짝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영상을 통해서 여기도 int와 input을 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여기에 7이라는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넘버는 7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아래 if문을 살펴볼게요. 만약에 넘버를 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새로운 게 등장했어요. 이 기호 처음 보죠? 이 기호는 뭐냐면요. 같다라는 의미의 기호입니다. 우리가 이 equal 기호가 하나 쓴 것은 무슨 의미라 했어요? 할당하다, 저장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지요. 코딩에서는 이 같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equal 기호를 2개를 씁니다. 그래서 7을 넣어서 2로 나눠볼게요. 7을 2로 나누면 2, 3은 6, 나머지는 1이 나오죠. 그럼 여기 봤을 때 if 나머지가 1입니까? 0입니까? 하면은 아니죠. 실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머지가 1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면은 홀수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8이라는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8을 2로 나누면 2, 4, 8 해서 나머지는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머지가 0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실행창에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실행이 돼요. 밑에 만약에 2로 나눈 게 1입니까? 아니죠. 실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총 몇 번 비교했습니까? 한 번, 2번 해서 총 우리가 2번 비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넘버라는 변수의 값을 입력받았고요. 만약에 나눈 다음에 나머지가 0이면 짝수를 출력하고 만약에 나눠서 1이면 홀수를 출력하는 예제였습니다. 그 다음엔 else 구문이에요. else 구문은요, if 뒤에 사용하고요. if의 조건문이 거짓일 때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보면요, if하고 조건을 단 다음에 참일 때 실행하는 문장이죠. 앞에서 양수면 양수를 출력, 뒤에서 음수면 음수를 출력, 0이면 0을 출력, 이렇게 참이면은 실행하라고 했었습니다. 이 else는요,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lse를 이용해서 홀수와 짝수를 구한 것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도 int와 input을 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여기에 7이라는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넘버는 7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아래 if문을 살펴볼게요. 만약에 넘버를 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새로운 게 등장했어요. 이 기호 처음 보죠? 이 기호는 뭐냐면요. 같다라는 의미의 기호입니다. 우리가 이 equal 기호가 하나 쓴 것은 무슨 의미라 했어요? 할당하다, 저장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지요. 코딩에서는 이 같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equal 기호를 2개를 씁니다. 그래서
7을 넣어서 2로 나눠볼게요. 7을 2로 나누면 2, 3은 6. 나머지는 1이 나오죠. 그럼 여기 봤을 때 if 나머지가 1입니까? 0입니까? 하면은 아니죠. 실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머지가 1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면은 홀수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8이라는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8을 2로 나누면 2, 4, 8 해서 나머지는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머지가 0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실행창에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실행이 돼요. 밑에 만약에 2로 나눈 게 1입니까? 아니죠. 실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총 몇 번 비교했습니까? 한 번, 두 번 해서 총 우리가 2번 비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int와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넘버에다가 값을 입력받았고요. 만약에 나머지가 0이면 짝수 출력했죠? 그리고 아닐 때는 바로 홀수라고 출력하면 됩니다. if와 else를 이용한 예제였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앞에서 배운 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왼쪽에는요, else를 이용해서 홀짝 구한 거, 오른쪽에서는 if만 이용해서 홀짝을 구한 게 나왔습니다. 여기 넘버로 값을 입력받는 거 동일하고요. 아래 보면 여기는 if와 else가 쓰였는데 여기는 if 두 개 쓰였습니다. 둘이 조금 달라요. 선생님이 3이라는 값을 입력해 볼게요. 그럼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이에요? 나머지는 1입니다. 살펴볼게요. 나머지가 0입니까? 아니요. 나머지 1이죠? 아니니까 거짓일 때는 else 문장을 실행하죠. 그럼 여기서 지금 비교를 몇 번 했습니까? 비교를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다가 3을 대입해 볼게요. 3을 넣어보면 2로 나눴을 때 0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 더. 2로 나눴을 때 1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출력합니다. 여기서는 총 몇 번 비교했습니까? 한 번, 두 번 해서 총 2번 비교했고 여기는 한 번 비교했어요. 조건문이 오로지 두 가지로 지금 위에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두 가지 조건이죠? 이렇게 구분이 될 때 if, s 구문을 사용하면 단 한 번만 비교를 하므로 코드가 효율적이다. 이 else 예시가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코딩에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고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 elif 구문입니다. 앞에서 if와 else를 배웠죠? 조건이 3개 이상일 때 조건을 연결해서 사용하고요. if와 else 사이에 입력합니다. 아래에 if는 맨 위에 있고 else는 아래에 있어요. elif는 어디 있냐?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수는 상관없고요. if와 else 사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볼게요. if 조건 A, A가 참일 때 실행할 문장, elif는 B가 참일 때, 이거는 C가 참일 때고요. 모든 조건이 거짓일 때는 무조건 else 문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와, 갑자기 코드가 엄청 길어졌어요. 선생님이랑 한 줄 한 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는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음식들이 들어가 있고요. 프린트 메뉴를 이용해서 메뉴 이름들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인트랑 인풋이 쓰인 거 볼 수 있죠? 한 가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하세요. 숫자를 입력하면 여기서 인풋으로 받고 인트로 해서 오더에는 그 숫자가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래를 살펴볼게요. 만약에 오더가 1이면 우리가 1을 입력했다면 이 문장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아까 if만 여러 개 있을 때에는요, 각각 다 따로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elif가 아니라 if고, 여기도 elif가 아니라 if고, 여기가 elif가 아니라 if였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다 실행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if, elif, else 이렇게 쓰였다면요, 이 중에서 하나만 걸리면요, 그 아래는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횟수를 줄여서 더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값을 넣어볼게요. 선생님이 2번을 입력해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오더는 2인 거죠. 살펴볼게요. 만약에 오더가 1입니까? 아니죠. 실행하지 않아요. 그 다음 if 조건이 아니라면 다른 조건. 만약에 오더가 2입니까? 맞죠? 그럼 이 문장을 출력하면 됩니다. 짬뽕을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출력하고요. 이 아래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3을 입력해 볼게요.
만약에 오더가 1입니까? 아니죠. 패스. 다른 조건. 오더가 2입니까? 아니죠. 패스. 다음에 오더가 3입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실행창에 맛있게 튀겨드릴게요가 출력이 되고 이 아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 else는 대체 언제 실행하는 걸까요? else는 1, 2, 3 외에 이 조건들을 벗어나는 것들을 썼을 때 모두 else가 나옵니다. 도전 과제예요. 이 도전 과제는 말 그대로 도전 과제입니다. 도전 과제 이 부분은 모든 친구들이 하지 않아도 되고요. 나 이 정도까지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준비한 거예요. 문제를 푼 다음에 선생님께 검사받고 싶은 친구들은 이 도전과제 여기 답 쓰는 부분에다가 답을 적어가지고 제출하면 선생님이 맞는지 틀린지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 확인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습한 다음에 실행해서 파이썬에서 실행한 다음에 캡처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답만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과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실습 수업 듣는 도중에요. 이렇게 예제들이 나와요. 여기서 선생님이 실행했던 예제 모두 여러분도 실행해서 그거를 캡처해서 올리면 됩니다. 선생님이 한 4-5가지를 예제를 실행했습니다. 선생님이 실행했던 예제 모두 실행해서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파이썬 아이들 다운받는 법 영상 과제방에 공지로 올려놨고요. 혹시 파이썬 아이들 설치가 안 되는 친구는요. 해시코드라고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서 실행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기서 다 실습한 다음에 캡처해서 올리면 됩니다.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함수는 input 함수였어요. 입력한 내용은 뭐로 인식된다고요? 문자열로 인식됩니다. 숫자로 바꾸고 싶은 경우 input 함수 앞에 뭘 추가했어요? int를 추가했어요. 다음 if 조건문을 복습해 볼게요. if의 조건문 뒤에는 반드시 뭐 붙인대요. 뭐였어요? 요렇게 땡땡 생긴 거 있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콜론입니다. 그 다음에 if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하고요. 거짓일 때 실행했던 문장 뭐였어요? else였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조건을 할 때는 무슨 구문을 썼죠? elif 구문을 이용했었습니다. elif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if와 else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